바탕화면에 보시면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일 밑에 요거 있을 거예요. 2017. 2017년도라고 보이세요? 네, 밑으로 내리시면은 2017년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요거 관련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려면은 요게 설치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앉아 계신 자리에 설치는 되어 있을 건데 이거 앞에 반 분들이 입력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옛날 답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더블 클릭하세요. 2017년. 그리고 요거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교육용 열려 계신 분들은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2017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꼭 누르셔야 돼요. 모든 파일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네, 얘기하세요. 그거 그냥 여기 일단은 요거 누르시고 얘 먼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네, 모글이 계획 하시고 요거 끄시고 그 다음에 그거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열어놓고 해도 되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시면은 종료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용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그 더블 클릭한 게 뭐냐면은요, 저장한 거예요. 저장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지우시고 교육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요 화면 뜨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회사 등록. 그러니까 아까 더블 클릭해서 설치한 게 저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게 불러오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요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등록 누르세요. 회사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세요.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위에 보시면 F4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러오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시면은 안 뜹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있으면은 맞게 잘 하신 거예요. 밑으로 내렸을 때 이하나 공하나 어디 갔냐 해창산업이 있으면 설치 잘 되신 거예요. 그래서 2101 무슨 산업이요? 해창산업.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설치를 맞게 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하나 공하나. 그래서 여기 위에 이하나 공하나 해창산업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뭐냐면 저희가 일단 오늘 연습할 거는 그 문제 1번이에요. 이거는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는 문제 1번인데 뭐냐면 기초정보관리라는 걸 오늘은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하고 오늘 다 못 끝낼 거예요. 아마 못 끝내면은 내일 조금 남은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를 할 건데 기초정보관리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세 문항 나와요. 그래서 세 문항 나오고 점수는 10점. 그러니까 3점짜리 2개에 4점짜리 하나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4점짜리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3점짜리 안 틀리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4점짜리는 시험장 가서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100이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근데 나머지 2개는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시험장 가서
봐야 알아요. 쉬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나눠드렸던 한 장짜리 잘 보세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위에 거가 재무제표 작성 순서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만들 때에 거기에 있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인데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는 어려울 거라고. 그게 요거예요. 요 순서대로 고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지금처럼 손익계산서 나왔어. 그러면 요렇게 색이 고쳐야 되고. 네, 만약에 재무상태표가 근데 앞뒤에 두 개가 있죠. 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요거 틀렸을 때만 가는 거예요. 기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여기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여기로 먼저 오세요. 손익계산서. 왜냐면 거기 지문에 손익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지문에 있는 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익이 얼마냐. 왜냐면 손익계산서가 뭐 계산하는 데죠? 손해 났냐 이익 났냐 계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당연히 이거예요. 왜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익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커졌으면은 왜 커졌는지, 작아졌으면은 왜 작아졌는지 그거를 보고 앞으로 이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5, 023, 889라고 보이세요? 네. 여기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여기 밑에. 네, 115, 023, 889.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고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다음 걸로. 고칠 거 없잖아요. 네. 그러면 패스. 항상 세 개만 기억하세요. 맞으면 냅두고, 틀리면 고치고, 없으면 뭐 하고요? 등록하고. 항상 요거 세 가지예요. 실기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손익계산서 끝났죠? 다음 어디예요? 잉여금.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돼요. 당기순이익.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도 고칠 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한 장짜리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손익계산서 밑에 당기순이익이라고 써 있죠. 그 한 장짜리 보시면 요거 보시면 지금 요거 보는 방법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거 한 장짜리. 여기 보시면 손익계산서 제일 밑에 요거 써 있잖아요. 당기순이익. 맞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해갖고 여기랑 연결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선 요게 중요해요.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여기 있어요. 얼마라고 되어 있죠? 179, 439, 339. 근데 실무에서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내셔야 돼요. 1억 7,943만 9,339원 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회사가 갖고 안 기다려주잖아요. 거래처에서 우리 외상값 얼마예요? 그러면 바로 찾아갖고 딱 보자마자 척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도 10억까지밖에 못 읽어요. 왜냐면 100억은 읽을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10억까지는 한눈에 들어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인물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아까 얼마에 있었냐면은 179, 439, 339를 빈 공간에다 적으세요. 적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짧으면 그냥 뭐 10,000원, 그러면 10,000원 그냥 외우면 되는데 막 원 단위까지 나오고 이러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1원만 틀려도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마지막은 여기에요. 재무상태표로 와주세요.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한 장짜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선은 어디하고 이어져 있죠? 2월 이익 잉여금하고 이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변에다가 2월이라고 치세요. 2월 치시면 뭐라고 나오죠? 2월 이익 잉여금. 아까 얼마였어요? 179, 439, 339 치세요. 그래서 179, 439, 339 치시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친 다음에 엔터 꼭 치셔야 돼요. 엔터를 안 치시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엔터 친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여기 금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러면은 맞게 고쳤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금액이 떠 1원이라도 떠 그러면은 내가 어딘가에서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고치는 게 4점으로 나와요. 왜 4점으로 나오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쉬운 게 나올 수도 있고 5개를 다 고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100%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세요. 그래서 얘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시험장 가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맞추시는 거고 못하는 게 나오면은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할만해요. 2번은 여기에요.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 눌러주세요. 그래도 여기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냐면 우리가 아직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볼게요. 해창산업은 제조부 직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제조부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조부는 5예요, 8이에요? 5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찾으란 얘기예요. 500번대 퇴직급여. 거기 뒤에 있죠. 제조부의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셨나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무슨 급여 치세요? 퇴직급여 치시는데 5가 나올 때까지 엔터 치는 거예요. 지금 100번대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쳤을 때 그리고 엔터 천천히 치세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게 번호 순서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몇이 나올 때 멈추셔야 돼요? 5가 나올 때. 왜요? 제조부니까. 그 다음에 나는 취업을 했는데 우리는 공장은 없고 사무실만 써.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번대만 쓰면 돼요? 800번대. 그래서 우리 회사가 몇 번대 개정 과목을 쓰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500번대로 오셨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쪽에 저거 밑줄 치세요. 대체 적용. 거기 써 있어요. 교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적용이라고 있으세요? 대체 적용. 그 다음에 항상 입력은 가장 밑에다 하는 거예요. 번호 순서대로 맞추는 건 컴퓨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다 클릭하시고 3번 치시고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이라고 치세요. 그리고 적용가 뭔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내가 필요한 개정 과목 가서 거기에 맞는 적요를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항상 타자 치신 다음에는 오타 났나 꼭 확인하세요. 왜냐면 오타 나면 틀리니까. 그 다음에 적요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적요는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를 아는 사람들은 솔직히 적요 안 봐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회계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분계만 봐갖고는 뭔지 잘 몰라요. 간단한 거야 알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적요라는 걸 적습니다. 근데 얘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는 꼭 옛날 거 컨닝하세요. 과거 거. 회사 가셔서. 왜 그러냐면 이 적요라는 건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짧게 설명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예전 거에다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적요를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는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그만뒀어.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와갖고 내 것도 보고 딴 사람 것도 보면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짧게 쓰는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품 매출 현금 받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상품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이 왔을 때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가시면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좋은 예시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가면은 계정 과목도 그렇고 적요도 그렇고 들쑥날쑥한 데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마다 약간씩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취업하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총대 메고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음 사람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요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컨트롤 F 누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선택되었냐가 중요해요. 여기 안에서 아무 데나 하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F 퇴직연금 운용자산 치세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치시고 엔터 치시면 한 방에 갑니다. 근데 왜 한 방에 가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내용에 보시면은요, 대체적요 몇 번에다가 넣으래요? 1번. 그러면 이쪽 누르시고 1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라고 치시면 3점이에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은 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본인하고 연관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면 요거는 블로그나 요런 거 몇 가지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거 시대예요. 퇴직연금 시대. 요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뭐 아주 상관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시면 퇴직연금 가입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이제 급여형이 있고 무슨 형이 있어요? 기여형이 있는데, 우리 공부할 때는 급여형, 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아마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DB형, DC형. 그래서 본인이 무슨 형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확정급여형은요, 입금액에 퇴직금의 한 70%만 넣어주거든요. 퇴직금의 70% 정도 불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넣어줍니다. 퇴직금을 줘야 될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다니던 데가 망했어. 그러면은요, 이 나머지 30%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써요. 급여형은. 그래서 기존의 퇴직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모자른 건 회사에서 내줘요. 그 다음에 기여형은 퇴직금의 100% 불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에요? 직원 탓이에요. 그래서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최근에 은행에서 왔다 갔는데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주식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뭐 사채를 산다던가 국채를 산다던가 아니면 적금 같은 데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슨 형이에요? DC형, 기여형이에요. 그리고 더 궁금해. 그러면은 저기 인터넷에다가 퇴직연금이라고 치시면 블로그가 몇백 개가 뜨거든요. 그러면 한 4, 5개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하러 갈게요. 3번은 그냥 여기에다가 열심히 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 메인에 보시면 요거 누르세요. 거래처 등록.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등록하세요. 거래처. 그래서 별건 없습니다. 그냥 1030 치시고 주 군장산업 그 다음에 동시 13381 26371 김창원 도소매 가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30 이렇게만 치면 3점. 두 개는 할만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어떤 버전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쉬운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 한 장 넘겨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밑에 있는 페이지 수로 불러드릴게요. 395페이지로 오세요. 395페이지로 오시고요. 네, 한 장 넘기면 돼요. 아니요, 그 책 말고요. 유인물. 나눠드린 유인물 페이지예요. 네, 거기 밑에 보시면은 한 장 넘기시면 395페이지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2105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이제 뭐 회사가 하나면 솔직히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실무 가셔서도 회사에서 여러 개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옆에 보면 회사라고 있거든요. 여기 옆에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르세요. 그 다음에 2102라고 치세요. 그러면 승원통상이라고 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변경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엔터 치셔도 돼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바꾼다 그래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반복해서. 그래서 회사를 요 안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원가 명세서. 그리고 아까 나눠 드렸던 한 장짜리 봐보세요. 그래서 한 장짜리 보시면 지금 제조 원가 명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누구 틀렸을 때만 가는 거다? 기말.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여기 원가명세서. 일단은 원가명세서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항상 하나씩 대조해 보는 거예요. 여기 원재료비라고 있거든요. 원재료비 눌러보세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원가명세서. 네. 금액을 눌러야 돼요. 여기 누르면 안 돼요. 금액을 누르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금액을 일단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에 보시면 기초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958만 원. 근데 여기 봤더니 기초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뭐 하라고요? 치세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없는 것들은 넣어줘야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회계 파트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는 아직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는 아직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가 하는 거지, 뭐 아직 무조건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직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말 있거든요. 기말 눌러보세요. 여기 밑에 이제 눌러지는데 300이 필요하거든요. 300 쳐보세요.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요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기말 틀렸을 땐 어디 간다고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갖고 여기 누른 다음에 300 넣고 안 들어가. 그리고 손 번쩍 들고 감독관님 안 들어가요 이러면은 광고하는 겁니다. 무슨 광고하냐면 저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참고로 제가 감독관 했을 때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잠깐 재무상태표 넣어봤죠. 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이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거 맞추는 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바퀴만 돌면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시냐면 차대변이 안 맞다고. 그러면 저는 이 얘기밖에 못해요. 맞추시는 게 시험 문제라고. 한 4번인가 5번 물어보는데 솔직히 나중에는 왜 시험 공부 안 하고 와갖고 나를 괴롭히나 그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완전히 나오세요. 나오시고 아까 기말 틀렸을 때는 여기 가는 거라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근데 왜 그러냐면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초반에 암기를 좀 강조드리냐면 이게 연결되려면 좀 외우셔야 돼요. 우리 재무상태표 정의 어떻게 되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뭐요? 재무상태. 오타가 나냐? 이 시점이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이면 기초예요, 기말이에요? 기말이에요. 그래서 기말은 여기 가서 고쳐야 돼요. 왜냐면 재무상태표 자체가 기말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셨죠. 들어오셨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여기에다가 기말 원재료라고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기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말은 빼고 뭐라고 치세요? 원재료라고 치세요. 원재만 쳐도 되고 원재료라고 치셔도 됩니다.
치셨나요? 네. 다음에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300. 300 치시면 끝이에요. 이제 나오세요, 얘를. 그래서 300만 원 넣어주시면은 요거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고 다시 들어가세요. 원가 명세서. 왜 다시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돼요? 냅둬야 돼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아까 눌렀던 재료비. 그래서 재료비 눌렀더니 밑에 300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아니면 실무에서 기말 틀렸대. 그러면 어디 가서 고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네, 딴 데 가서 고치시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여기 밑에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맞춰보셔야 돼요.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임금. 네. 거기 보시면 임금 얼마라고 되어 있죠? 3,350 맞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봐보세요. 복리후생비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단기총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단기총. 근데 거기 보시면 단기총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초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뭐 하라고요? 치세요. 그래서 얼마요? 5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맞으면 돼요. 여기 밑에가 244 925 800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 때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속도를 빨리빨리 하긴 하셔야 돼요. 항상 대한민국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문제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거래처 추가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로 오세요. 거래처 등록. 그래서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누르신 분들은 거기 1026에 한일산업 있죠? 넣어보세요.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1026에 한일산업에 여기는 매출입니다. 왜 매출이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무슨 거래처라고요? 매출 거래처. 그거 때문에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는 85088.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이자영, 도매, 기계, 서울, 관악, 관악로 100.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거래처별 초기이월. 요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요즘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이 거래처별 초기월 시험에 나오시면은요, 요게 중요해요. F2. F2를 우리는 코드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도와주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 여기 정기분 잉여금 밑에 거래처별 무슨 2월이라고 있으세요? 초기 2월. 그거 눌러주세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뭐 하는 것이냐면요. 말 그대로 거래처별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외상매출금 있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 초기 2월. 네. 그래서 그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뭐 나왔죠? 네, 외상매출금 나왔죠. 그래서 여기 외상매출금 옆에 보시면 조조가 789예요. 그래서 조조는 바꾸시고 그 다음에 동양은 있는데 저기가 없죠. 조조산업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넣는 겁니다.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항상 없는 건 밑에다 넣는 거예요. 중가운데 넣으시면 안 돼요. 항상 없는 거는 밑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F2 그냥 치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하실 때는 왜 F2를 아셔야 되냐면 안 들어가요. 번호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번호로 찾아야 돼요? 글씨로 찾아야 돼요? 글씨로. 그래서 F2 누르고 그 다음에 웅지 치면 웅지산업이라고 떠요. 그리고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웅지 하시고 금액은 760 치세요. 웅지 하시고 760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기 밑에 차액 보세요. 차액 뜨면 틀린 거예요. 그래도 왜 틀렸는지 찾아야 돼요. 왜 틀렸냐면 거기 보시면 동양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양전자를 뭐 하세요? 삭제하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삭제는 확실히 틀렸을 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차액이 없는데 얘 지우면 틀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차액이 나니까 저걸 지워줘야 되잖아요.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삭제라고. 그 다음에 삭제 많이 할 것 같으시면은 단축키 외우셔도 돼요. F5가 삭제예요. 그래서 삭제 하나 해주시면 여기 밑에 얼마가 떠야 된다고요? 빵. 그러면 나는 잘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지급어음 넣어보세요. 거기 지문 보시고 지급어음 있죠? 두 가지 동화하고 33 넣어보세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 쓰실 때에는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F2 한번 눌러보세요. 왜냐면 F2가 우리를 도와주는 버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별건 없죠.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차액 안 뜨는 거.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 가셔서 F2 동화 750. 그 다음에 F2 33 650 끝. 요런 거는 우리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반에는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먼저 끝내는 거예요.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끝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에 그 다음 회차 할 건데 다음 회차까지는 같이 하고요. 그 다음 회차부터는 시간 들이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